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277호 제3연 기사입니다. 광주시 수어통역센터. 수어통역이 필요할 땐 찍으세요. 캠페인 진행. 광주시는 22일 광주시 수어통역센터와 함께 수어통역이 필요할 땐 찍으세요.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날 캠페인에는 신동헌 시장, 김명순 광주시 수어통역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캠페인은 지역 내 청각 언어장애인의 의사소통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관내 주요 관공서, 병원, 경찰서 등 일상생활에서 자주 이용하게 되는 시설에 부착한 찍으세요. 캠페인 스티커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해 바로 광주시 수어통역센터의 영상으로 연결해 통역 서비스를 제공한다. 전국 최초로 진행한 지역사회 운동인 이번 캠페인은 관내 농인들이 수어통역사들과 일정을 맞추는 과정 없이 원하는 시간에 보다 편하게 수어 및 음성통역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김명순 센터장은 지역 내 농인들을 위한 캠페인을 광주시와 함께 진행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신동헌 시장은 지역 내 농인들의 의사소통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도록 민관 협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시 동국대학교와 뇌혈관질환 대상자 통합 돌봄 서비스 업무 협약 체결 및 자문단 위촉. 광주시는 25일 광주지역자활센터에서 동국대학교 스포츠문화학과와 뇌혈관질환 대상자 통합 돌봄 서비스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보건복지부 사회적 경제 육성 지원 공모 선정 사업인 뇌혈관질환 대상자 통합 돌봄 서비스에 대한 학계 전문가의 객관적인 평가와 조언을 듣고자 이루어졌다. 협약 내용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 및 지원키로 했으며 광주시는 사업 총괄부서 역할을 수행하고 동국대학교는 사업에 대한 효과성 검증 및 학술적 지원을 맡기로 했다. 또한 이날 자문단 위원 위촉식도 함께 진행했으며 자문위원으로는 대한작업치료사협회 이지은 부회장, 웰케어 코리아 정우민 대표, 동국대학교 스포츠문화학과 정진욱 학과장, 하민성 조교수, 참좋은병원 오주석 대외협력 파트장이 위촉됐다. 이들은 민관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뇌혈관질환 대상자에게 맞춤형 통합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뇌혈관질환 대상자들이 빠른 시일 내에 정신적 신체적 회복을 통해 사회의 일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보다 수준 높고 전문화된 사회 서비스로 발전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뇌혈관질환 대상자 통합 돌봄 서비스는 2020년도 보건복지부 평가 결과 최우수를 수상하면서 사업의 우수성을 인정받은 바 있으며 2021년 관내 만 65세 미만의 뇌혈관질환자를 대상으로 1년간 운동재활, 가사지원, 식사지원, 주거환경 개선 등의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광주시 분원초 검천분교 평생학습센터로 변신. 광주시가 방치된 폐교를 평생학습센터로 활용한다. 시는 남종면에 위치한 분원초등학교 검천분교의 허블섬 관광자원을 연계하는 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겠다고 23일 밝혔다. 신동헌 시장은 지난 1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폐교한 검천분교의 허블섬과 관련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한다며 폐교된 분원초 검천분교의 활용 방안을 모집했다. 검천분교는 1995년 폐교된 이후 분원초교에서 운영관리를 맡고 있으며 현재 검천미술체험학습장으로 사용되고 있다. 검천분교가 광주시 평생학습센터로 지정되면 광주시 어린이집 유치원 원아와 초, 중학교 재학생 및 일반 시민에게 바리스타 또는 제빵 도자기 목공 강의 등을 운영할 예정이다. 앞으로 시는 사업비 3억 2천만 원을 투자해 교육장 리모델링과 교육 장비를 설치하고 1인이 및 초등학생을 위한 어린이 놀이터 등을 설치할 예정이다. 검천분교 평생학습센터는 광주하남교육지원청과 협의를 통해 정규 교육과정 일부가 되어야 하는 고등학생을 제외한 중학생, 자유학기제, 초등학생은 현장 체험 교육장으로 활용 가능하다. 또한 인근 허블섬을 활용한 생태교육 및 분원도요지 견학과 연계해 코스 형식의 체험활동 계획이 가능하다. 시는 올해 초 검천분교, 폐교, 무상임대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상호협력 협약에 대한 의회 동의안이 통과됐으며 앞으로 광주하남교육지원청과 어린이집 유치원연합회와 검천분교 평생학습센터 활용에 대한 마우를 체결해 올해 개소식과 시설 운영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는 검천분교가 상수원 보호구역 한 권역으로 교육시설 이외의 목적시설은 입지가 불가능한 만큼 평생학습센터를 통해 제한된 공간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광주의 역사성을 보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 시장은 검천분교를 활용하면 다양한 프로그램 체험이 가능하고 광주시 어린이 및 청소년에게 정규 교육과정 이외의 문화예술 체험활동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문을 닫은 학교가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는 공간으로 재탄생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승원 광명시장, 18개 동복지팀장 격려. 박승원 광명시장은 25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18개 동복지팀장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 취약계층 돌봄 업무가 지속적으로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사회복지 업무의 최일선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의견을 청취하고자 마련됐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2020년 광명시 복지평가를 비롯해 2021년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 광명형 돌봄 복지정책 강화 통합사례관리 지원 강화 광명형 민관협력 복지사업 복지대상자 관리 강화 등 2021년 광명시 복지정책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복지팀장들의 동별 복지 동향과 정보를 공유하고 의견을 나누며 실제 현장에서의 어려움과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복지는 마음으로 하는 일이어야 함을 강조하며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지역사회 내 관심과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에게는 더욱 힘든 시기가 되고 있으니 각동 복지팀은 이럴 때일수록 어려운 이웃을 촘촘히 살피고 돌보며 마을 복지의 중심축이 되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광명시 수도권 서남부 거점이 되는 자족도시로 도약. 광명시흥 미래 신도시 조성. 정부 대도시권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공공택지 추진 계획 발표. 편리한 교통망, 다양한 생활 SOC를 갖춘 지속가능 미래 신도시로 조성. 박승원 광명시장은 24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광명시흥 신도시 조성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보금자리 주택지구 지정 해제 15.4월 이후 사업 추진이 부진했던 광명시흥 특별관리지역을 수도권 서남부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부의 6번째 3기 신도시 조성 방안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광명시가 서울의 침상도시를 벗어나 수도권 서남부 핵심 거점 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정부는 24일 오전 2.4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대도시권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공공택지 추진 계획을 통해 광명시, 시흥시 일원 약 1271만 384만 평, 7만 호 규모의 공공주택지구 지정 계획을 발표했다. 박 시장은 광명시가 그간 특별관리지역 내 당면 현안사항 일괄 해결을 위해 국토교통부, 경기도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정부의 부동산 시장 안정화 기조를 유지하면서 특별관리지역의 체계적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노력한 성과가 이루어진 점에 대해 감사 인사도 전했다. 또한 주택 공급 물량에 치중했던 과거 1, 2기 신도시와 달리 3번지기 신도시는 지속 가능성에 주안점을 두고 편리한 교통망과 양질의 일자리를 기반으로 문화, 교육, 의료 서비스 등이 복합된 지속 가능한 친환경 미래 신도시로 개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하여 일자리를 만드는 자족도시 조성, 가용 면적 대비 40% 이상의 자족용지 확보, 대도시 규모에 맞는 획기적인 광역교통망 구축 구로 차량기지 이전 위치 재검토 충분한 도시기반시설 확보로 살고 싶은 도시 조성 3기 신도시 지원책 플러스 사인 엘퍼, 원주민 이주 및 생활대책 수립 지자체와 함께하는 지역 맞춤형 공공주택 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요청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는 서남권 발전의 거점이 되는 자족도시로 조성할 계획이며 3기 신도시 최대 규모, 여의도 면적의 1.3배, 약 380만 의 공원 녹지 및 수변공원을 통해 친환경 녹색도시로 조성된다. 아울러 국제설계 공모 등을 통하여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하는 도시 공간 구성 및 헬스케어 인프라를 구축하고 보건방제 안전 인프라 혁신 등을 통해 편리하고 안전한 도시로 특화 조성할 계획이다. 특히 서울 도심까지 2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지하철 1, 2, 7호선과 현재 건설 계획 중인 신안산선, 제2경인선, GTX-B 등과 연계되는 철도 교통망을 구축하고 주변 지역 교통 여건 개선을 위한 도로 대책을 수립한다. 또한 고속도로에서 버스 환승이 가능한 EX허브, 지구내 순환 BRT 신설, 14.3km, 서울 구간 BRT 축과 연결 등을 통해 사각지대 없는 대중교통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광명시는 철도망 구축과 더불어 시흥, 안산에서 서울시로의 통과 교통으로 인한 도로 구간 상습 정체 해소를 위해 안양천 교량 신설, 광명시 동서간 연결도로 신설 등을 추가로 광역교통 개선 대책에 반영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는 2021년 주민공람을 시작해 2022년 상반기 공공주택지구 지정, 2022년 지구계획 승인을 거쳐 2031년 사업을 완료될 예정이다. 광명시는 개발 예정지가 광명시의 마지막 남은 개발가용지로 서울의 침상도시를 벗어나 수도권 서남부 거점 도시로의 성장 발판이 되는 중요한 지역이자 미래 후손을 위한 보류지인 점을 고려하여 개발계획 타당성 용역을 선제적으로 시행하여 토지 이용계획, 신도시 내외 도로계획 및 기반시설의 적정성, 광역교통 대선 대책의 적정성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우리시 의견이 지구계획에 반영되도록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전례 없는 규모의 국책사업 취소 후 또다시 국책사업을 추진하는 지역 특성을 감안하여 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바란다며 앞으로 도시 전체가 균형 있게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양질의 일자리, 편리한 교통망, 다양한 생활 SOC를 갖춘 오고 싶고 살고 싶은 친환경 스마트 미래 신도시 건설을 통해 명품 도시를 만들어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